그날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호텔 로비에 들어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를 돌아보는 무수한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는 어떤 단단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직감이 나를 그 호텔로 이끌었다. 나는 이름이 한재현이다. 올해 65살 도시에서 꽤 오래 살다가 5년 전부터 시골에서 조그마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새벽이면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를 가꾸고 아침마다 마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눈다. 전고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함께 간식을 나눠 먹고 저녁이 되면 다시 텃밭에 가 서리를 막는 천막을 점검한다. 누군가 보면 소소하다. 여길 그런 일상에 나의 나름의 꿈이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시골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다. 도시에 있을 때부터 늘 사람들을 편히 맞아줄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꿈꿨다. 하지만 도시의 큰 건물들은 차갑기만 했다. 돈 많고 지위 있는 이들만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시골이었다.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을 조금씩 고쳐나가며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종알거리며 들어와 웃음을 퍼뜨린다. 서로 나이도 배경도 다르지만 누구나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5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따뜻함을 도시에도 전하는 일이 아닐까.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도시에서 겪은 소외감과 그와 반대로 느꼈던 포용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쪽에서 예전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동기가 되었다. 이 기회에 내가 옛날에 직접 세웠던 그 호텔을 한번 다시 가보자. 나는 20년 전 큰 결심 끝에 서울 강남에 호텔을 세웠다. 당신은 야심찬 계획만을 품고 있었다. 이곳에서 누구나 편안히 쉬어갈 수 있게 하자. 그것이 내 초심이었다. 자본도 인력도 여러 도움도 받았고 결국 겉보기에 화려한 호텔을 완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이상해졌다. 고급이라는 이미지는 어느새 특권이라는 벽이 되었고 사람을 가려 받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그런 변화가 실망스러워 호텔을 지배인에게 맡기고 나는 어느 날 훌쩍 떠나버렸다. 이후 여러 일들을 겪다가 결국 시골로 내려가 내 방식대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한참 텃밭에서 일하던 어느 날 초록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오늘 서울에 가야 한다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렸다. 김순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재현 씨, 무릎은 좀 어떻소? 오늘은 일찍 돌아오시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간다고 했다. 별다른 차림새를 갖추지 못한 채 나는 그날 오전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빌딩 숲으로 변해갈 때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나는 호텔 건설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직원들과 함께 호텔을 꾸미면서 나눈 수많은 대화가 기억났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마음 편안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내 목소리가 내내 귓전에 맴돌았다. 버스에서 내려 강남의 거리로 발을 디딘 순간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간판과 화려한 차들, 그리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다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너무 익숙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왠지 낯설었다.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옛 추억을 되살리려 내가 세운 호텔을 찾았다. 호텔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즐비했고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도어맨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내게 시선을 준 젊은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명찰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내 작업복과 흙 묻은 신발을 보고 잠깐 눈살을 찌푸렸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로비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도 안 되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좌석이 모자라서 예약 고객님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로비로 들어왔다. 최민수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싱긋 웃으며 먼저 다가갔다.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편하게 로비에서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순간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미묘한 벽이 더 선명히 보이는 듯했다.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다. 아무래도 거절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돌아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작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김대은이라고 적힌 명찰이 눈에 띄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신입이라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나도 젊었을 땐 이런저런 실수를 참 많이 했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었어요. 호텔에 오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배우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이유이기도 한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분명 빛났다. 할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훈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더니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수첩을 살며시 쥐었다. 이 호텔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초심을 잃었는지 궁금해졌다. 고맙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와도 괜찮을까? 혹시 문제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괜찮아요. 저도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거예요. 그보다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는 이 호텔이 따뜻하고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유명했는데 지금은 점점 다른 곳과 다를 바 없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점점 굳혔다.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고 다시 되살려야겠다. 물론 당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곧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날 약속을 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호텔 생각뿐이었다. 마을에 커뮤니티 센터가 떠올랐고 거기서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얼굴도 스쳤다. 과연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서러운 경험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내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간단한 운동복 차림으로 그 호텔 로비 한편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스크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또 그 할아버지 왔어. 어제도 왔었잖아. 쉰 목소리 낮춰. 수상한 것 같아서 보안팀에 말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직원 두세 명이 나를 힐끗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민수라는 직원이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차에 지나가며 나를 곁눈질했다. VIP 매니저로 보이는 서은지라는 여직원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문을 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호텔의 여러 풍경을 관찰했다. 누군가가 고급 자동차에서 내리면 직원들은 허리를 굽혀 맞이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온 손님이 들어오면 데스크 직원 중 몇은 다소 곤란해했다. 아이들이 로비에서 뛰면 곤란하다 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은이의 행동은 달랐다. 낯선 노인이나 휠체어를 탄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곧장 다가가 안내를 해주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다 한 번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손자와 함께 들어섰을 때 담당 직원이 예약 손님만 가능하다고 막아섰다. 그 순간에도 대은이가 나서서 노인과 손자를 레스토랑 안으로 모셨다. 서은지 과장이 불쾌한 기색으로 대은이를 째려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밤이 되자 호텔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루 종일 보낸 시간 덕분에 대략적인 호텔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호텔의 품격만을 강조하는 이들, 그리고 대은이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추구하는 이들. 그 중간 어딘가에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지만 서은지나 최민수처럼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강세를 잡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나는 로비에 나와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그러나 여전히 비싼 옷은 아니었고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 입은 옷이었다. 최민수는 처음엔 반가운 듯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보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아, 어제 그분이네. 라는 말이 그의 입술 끝에서 얼버무려졌다. 나는 말없이 신문을 펼쳤다. 직원들은 내 존재를 수상히 여기면서도 이전과 달리 함부로 내쫓지 못했다. 아마 내가 조금 더 단정한 차림이라서 그랬을지도 몰랐다. 점심 무렵 대은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게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님 또 오셨네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매일 호텔에 오시는 건지 솔직히 궁금해요. 나는 대은이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내 답이 궁금한 듯 보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나에게 조용히 건넸다. 차를 마시면서 나는 호텔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마음속에서는 싸늘한 느낌과 동시에 무언가가 꿈틀댔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20년 전 호텔을 처음 열 때 맞춰놓았던 고급 정장을 입었고 반짝이는 구두도 꺼냈다. 세월이 흘러서 몸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옛 추억이 깃든 복장을 다시 입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최민수의 반응이 확 달라졌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는 매우 공손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이 달라진 태도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어리둥절해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배인님은 약속이 없는 분과는 좀처럼. 죄송하지만 저와 먼저 말씀을 나누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마디로 그의 만류를 뿌리쳤다. 괜찮습니다. 지배인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이 공간이 익숙한 사람처럼 곧장 복도를 지나 지배인실 문 앞에 섰다. 안내하려던 최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손님 이 길은? 하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기에 서은지 과장이 있었다. 그녀는 내 등장에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는 고객 출입이. 나는 그녀를 흘끗 보고 곧이어방 뒤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배인은 아직도 아침 8시에 출근하나요? 그 말에 서은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한중간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배인 내게 호텔 운영을 맡아왔던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회장님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민수는 한 발짝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는 가볍게 기침을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서은지 과장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침이 크게 바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이 다시 웅성거렸다. 비서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를 봤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이 호텔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도 아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누구든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바로 이곳이 내가 20년 전 가졌던 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였다. 김대훈 씨는 어디 있나요? 잠시 후 문가에 서 있던 대훈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야말로 이 호텔이 다시 찾아야 할 품격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급 서비스의 본질이라 믿어요. 내 정체가 드러나자 호텔 안에서는 크고 작은 파동이 일어났다.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다 호텔 품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때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품격은 사람을 가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맞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즉시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다. 연회장 같은 넓은 공간에 300여 명의 직원이 모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왜 정체를 숨기고 일주일간 호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까요? 20년 전 이 호텔을 처음 지을 때 저는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던 것은 분명 모두가 환영받는 호텔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비싼 서비스 고급 이미지를 추구하다가 그 핵심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고른 뒤 이어갔다. 노인 손님은 응대가 어렵다며 기피하고 아이들의 소란이 호텔 이미지를 깎아먹는다고 치부하는 건 이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편견의 벽을 깨고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젊은 요리사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가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1층 로비 한켠에 노인 전용 라운지를 만들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처럼 어르신들이 모여 쉴 수 있고 가벼운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실을 마련할 겁니다. 장난감과 안전 매트를 갖춰서 아이들이 편안히 뛰어놀 수 있게 해야겠지요. 또한 레스토랑에는 노인이나 아이를 위한 특별 메뉴를 따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렇게 되면 호텔 이미지는 어쩌고 기존 VIP 고객들이 떠나면 서은지 과장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지만 나는 웃으며 그녀를 보았다.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이미지란 결국 거칠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지 않던가요? 물론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한 달간 특별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응대하는 방법,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술 등을 전 직원이 함께 배워야 합니다. 연회장 안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맨 앞줄에 있던 대운이었다. 그녀가 두 손을 마주쳤고 이내 누군가가 뒤이어 박수에 동참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 모든 직원이 큰 박수로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은지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은지 과장님, 그녀가 잔뜩 긴장한 채 앞으로 나왔다. 한 달간 제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왜 이런 가치를 믿는지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호텔은 말 그대로 공사판이 되었다. 로비 일부를 철거하고 편안한 노인 라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2층 일부 공간은 아이들 놀이방으로 바뀌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편하도록 슬로프를 설치하고 손잡이를 추가하는 공사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지저분한 공사 소음에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이 호텔이 뭘 하려는 거지? 한편 시골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간 서은지 과장은 처음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아침 일찍 할머니들과 텃밭에 나가야 하고 아이들이 뛰놀며 엉망으로 만드는 교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치워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예쁘게 들리는지, 왜 할머니들이 잡은 손길이 그렇게 따뜻한지,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몸소 깨달아가는 듯했다. 한 달이 지나 서은지 과장은 호텔로 복귀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몹시 힘들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텔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이제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진정한 호텔의 모습을.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호텔 내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 있었다. 1층에는 노인 라운지가 생겨 아늑한 조명과 폭신한 소파가 놓였다. 몇몇 할머니들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었다. 2층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이 안전매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휠체어 이용 고객을 위한 넓은 동선과 편의 시설도 마련되어 더 이상 누구도 문턱 앞에서 낙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무렵 나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 혹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체험 활동을 하는 등 단순히 편의 시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이어주는 행사를 기획했다.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예상외로 예약이 몰렸다. 도시에서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 어르신과 어린 손주가 동시에 즐길 곳을 찾던 이들이 크게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 첫날 2층 프로그램실에는 할머니 10분과 아이 20명 정도가 모였다. 할머니들은 조금 긴장한 듯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은지 과장도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대은이는 담당 팀장 역할을 맡아 직접 진행을 도왔다. 얘들아, 할머니들이 들려주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볼까? 궁금하지? 아이들이 다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소년 시절 전쟁을 겪은 이야기, 그리고 옛날 마을에서 함께 농사짓던 추억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들었다. 어느새 할머니 무릎 위에는 작은 아이가 하나 올라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본 서은지 과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호텔의 모습이구나. 단순히 침대와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추억이 쌓이고 이야기와 전기 오가는 장소. 내가 호텔을 세울 때 바라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었다. 초기에 고급 호텔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던 이들도 점점 달라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3세대가 함께 묵는 가족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공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이 없었다. 해외에서도 이런 독특한 호텔이 있다고 소문이 퍼져 새로운 고객층까지 생겼다. 어느 날 오후 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CN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호텔이 세대 통합형 호텔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노인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친화 공간에 대한 사례를 크게 다루고 싶다고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만의 특별함을 지키기보다 이 변화를 다른 호텔들과도 나누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요.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내 의도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했다. 더 많은 곳이 이렇게 변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입소문과 매스컴을 통해 호텔의 인지도는 점차 상승했다. 하루는 중년 부부가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호텔을 찾았다. 5명이 한꺼번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최민수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짐을 옮겨 드렸다. 그는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 중년 남자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동시에 모시고 여행하는 건 늘 부담이 컸는데 이 호텔이라면 모두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모가 휠체어를 살짝 움직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네요. 내가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눈치 주는 곳도 많았는데 오히려 다들 환영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요. 최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잠시 옛날의 최민수가 떠올랐다. 작업복을 입은 나를 냉랭하게 대하며 쫓아내던 그 모습.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손님을 골라가며 응대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자 오히려 돌아오는 감사의 말이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게 진짜 서비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호텔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시간이었다. 화창한 봄바람을 맞으며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전래동화를 듣고 있었다. 부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고 노부모들은 저마다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조명 아래 서은지 과장은 조용히 행사 진행을 도왔고 대은이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나는 그 따뜻한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일이 가장 고귀한 서비스가 아닐까. 그때 아이 하나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가와 내 바지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모두가 웃음 지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자리로 가서 시골에서 겪은 일, 텃밭에서 나는 채소 이야기,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신 음식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귀 기울였고 어르신들은 맞장구를 쳤다. 멀리서 서은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을 때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객실 점유율도 오히려 올라갔고 특히 장기 숙박으로 3세대 가족이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여기서라면 다 같이 편하게 머물 수 있다는 입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주어 이제는 해외에서도 사례 연구를 하러 오는 지경이 되었다. 어느 저녁 대훈이가 찾아왔다. 회장님, 이제 호텔 전체가 정말 편안한 공간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 부모들은 레스토랑에서 천천히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일하면서 기쁘고요. 나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단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날 초심을 되찾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호텔이 전 세계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어. 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모두를 포용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저도 몸소 배웠거든요. 나는 문득 그날 처음 이곳에 찾아와 차별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허름한 작업복과 흙 묻은 신발 때문에 마치 문전박대를 당한 듯했던 그 순간. 분명 서러웠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꿈꾸지는 못했으리라. 결국 서러운 경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대훈이가 웃으며 나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맞아요. 어르신들에게도 말해주시겠어요? 서러운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래야지. 호텔 정원에서 들려오는 할머니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따뜻하게 번졌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오래전 내가 꿈꾸었던 바로 그 호텔을 다시금 만났다. 겉보기에 번쩍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장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특권의 성체가 아니었다.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대한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지켜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도시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꿈꿨던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환영받는 그 세상이 지금 여기에 조금씩 실현되고 있구나. 정말로 그랬다. 사람이 주인인 공간인간의 따뜻함으로 가득한 그곳.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아닐까. 나는 미소 지으며 아직 따끈한 차를 들이켰다.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이 호텔에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처음 방문할 때 나처럼 서러움을 겪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이들은 기대감을 안고 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제는 모두가 똑같이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따뜻함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이 호텔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또 이곳을 찾는 손님들 모두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임을 이제 다들 깨닫고 있었으니까.